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험에 정말 또 잘 나오는 거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파트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최소 두 문제, 기본 세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당권 나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344페이지에 가셔서 저당권 옆에다가 이해 안 되면 은행 적어놓으면 은행이 저당권자 아닙니까? 저당권이란 읽어볼게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물건으로 보증선 사람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은행에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고 이 말이에요. 그 목적물을 간접적으로만 지배하며 채무 불이행 시 돈 안 갚으면 그 목적물에 대해서 겸해 넣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뭐란다? 담보 물건을 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그 돈 갖고 좀 활용하죠. 사업을 하든지 뭐 결혼식을 하든지 결혼식 할 때 쓰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어요? 자, 사회적 자정 읽어보시면 되고 안 나옵니다. 자, 밑에 법적 성질에 가서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현금에다 해놓고 그 당서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변제권이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답니다. 있고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밑에 공통의 성질 네 가지가 있죠. 우리 아까 저당권 했잖아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자, 주의해야 될 게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있더라 없더라 했었죠. 그걸 내실 가시고. 자, 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성립. 자, 다음 페이지 넘겨가면은 이제 약정 저당권의 성립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 플러스 등기해야 되는데, 자, 여기 당사자는 누구냐면요. 당사자. 자, 봅시다. 저당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의리가백에 1억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대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자, 그리고 돈은 얘한테 빌려주는데 병이 갖고 있는 Y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그리고 얘가 변제를 못하면 이 병이 갖고 있는 Y 부동산을 겸해 넣는 경우가 있거든. 얘가 뭐냐면 물건으로서 보증 썼다가 물상 보증인입니다.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거, 전세권 할 때 정리했던 거 한번 봅시다. 자,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했죠?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물상 보증인. 그래서 요 세 사람을 뭡니까? 계약의 당사자라고 한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책에 보시면 당사자 나와 있죠? 네. 첫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 저당권자 말하고, 자, 나머지 밑에 보시면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네 번째 줄 나옵니까? 네. 자, 끝에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찾았습니까? 네. 그게 키 단어야. 345페이지.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등기는 유효하다 안 하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도 제3자, 채무자보다 제3자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니은번에 줄 살짝 꺼놓고. 자,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고, 자, 밑에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와 있어요? 네.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해야 된다. 첫 번째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이 이제 별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기억번. 앞에 됐어요. 등기는 뭡니까? 물건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죠? 네. 종속 요건이 아니어서 불법 발생하더라도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 시험에 3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거 줄 거 놓고 별표. 자, 별표 넣으시고 345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불법 말소된 경우 찾았습니까? 거기에 기업벌이 별표라고요. 기업벌 찾았어요? 네. 자,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무런 물금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말소됐을 때는 두 번째 줄에 말세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 소유 명의자다라는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근데 디귿번 한번 보시면 요거 보기 전에 자, 디귿번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불법 말소된 저당권이 회복되기 전에 저당물이 경매가 들어왔다. 한번 물어볼게요.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은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저당권은 무슨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면 무조건 소멸한다 안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회복하여도 회복하라고 불법 말소대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경매가 들어와 버렸어. 회복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자, 그래서 불법 말소된 저당권이 회복되기 전에 저당 목적물의 경매 절차 경락 들어갔다 그러면은 말소 회복되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내용은 옆에다가 178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178페이지 참조 무효등기에 유용할 때 배웠습니다. 무효인 저당권을 실제 돈을 주고 뒤에 합의를 해가지고 등기까지 해버리면 등기돼 있으니까 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등기가 된다고? 유효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조건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용은 유용 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판례 보기는 한번 참고사항 보시고요. 위에 무효등기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밑에 가서 4번입니다. 또 그럼 4번. 피담보 채권 소멸 후에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자, 일단은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저당권을 소멸하잖아요. 그럼 이전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저당권의 객체 밑에 가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건 된다 그랬죠? 근데 안 되는 거 옆에다 적어놔야 돼. 지역권. 뭐는 안 된다? 지역권은 안 됩니다. 자,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가 객체가 됩니까? 자, 이번에 첫 번째 줄 보세요. 한 필의 토지, 한동 건물,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되지만 뭐는 안 된다고 해야 돼? 지역권은 안 된다는 거 해놓으시고.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이제 피담보 채권 나와 있습니까? 돼 있어요? 첫 번째 줄 것이고.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장래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이게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알죠? 그거 넘어가면 되고. 수개 채권과 채권의 일부 이게 공동저당 내용인데 뒤에 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저당권의 순위 뒤에 갑니다. 뒤에 사요. 자, 밑으로 가서 이제 법정 저당권 갑니다. 649조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는데? 있으니까 하지. 알겠죠? 해봅시다.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에 최후 2년분의 차임 채권에 의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의 건물을 압류할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뭐라 했선? 모르겠다. 자, 보세요. 토지를 임대했는데 요 임대차 할 때 나옵니다. 토지를 임대를 했는데 그래서 요 임차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 지었죠? 이 건물은 누구고요? 하네요. 이제 좀 하네. 지상권 토지 임대차가 건물 지었다. 임차인 거죠? 또 토지를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자 건물 지었다. 지상권자 거죠? 이거 다 알고 있죠 이제?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요 사람이 임차인인데 얘가 몇 년분 연체했다? 2년분 차임을 많이 연체했습니다.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임대인의 요 목적물에 뭐 하면은 압류를 하면 이 압류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말은 2년분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압류하면은 뭐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한번 법조문 그대로 한번 낸 적은 있어도 한 번 10년 동안 없어. 뭐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이소. 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나왔다 그러면 안 해줬는데 이러잖아. 해줬어요. 알죠? 해줬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게 법정 저당권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기 중요한 거는 법정 저당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어디서 한 배운 것 같은데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긴다고 했잖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들어봤어요? 네, 했습니다. 모르겠으면 38페이지 판소도 찾아보면 있어요. 보지 말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넘어가고. 자, 이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나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겁니다, 요거. 피담보채권의 범위. 요 담보로 받는 채권. 요게. 자, 법조문이 360조에 보면 나옵니다. 360조. 360조 보시면, 우리 판소노트는 63페이지. 판소노트는 63페이지입니다. 있어요? 63페이지. 자, 그래서 판소노트는 63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억이 뭐예요? 원본. 그 다음에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인데 이게 뭡니까?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입니까? 하드담보책임의 손해배상입니까? 채무불이행이죠. 네? 자, 그래서 손해배상금은 무슨 불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일에 의한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뭡니까? 29회 때 하자담보에 의한 손배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요. 알겠죠? X다. 자, 손해배상금 무슨 비용까지? 실행 비용까지 다 담보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그래서 내가 1억을 빌렸는데 이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는 1억만 갚습니까? 원본만 갚아요? 아니죠.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실행비용 다 갚아야 소멸한다고. 그래서 이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걸 다 갚아야 소멸하니까 이게 피담보채권의 뭐라고? 범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60조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자, 채무불이행의 손배에다 생각해 주시고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배는 아닙니다. 거기 시험 나왔어요. 저당권 실행비용 생각해 주시고 담보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몇 년분 안에서 1년분 안에서 저당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넘기면 이제 내용에 보시면 양갈리면 내용에 형합해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배, 저당권 실행비용. 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뭐라 해놓고 X, 담보,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배 해놓고 X. 그게 29회 때 시험에 기출지문입니다. 2년 전에. 됐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이제 목적물의 범위 갑니다. 자,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네? 그럼 우리 판소부터 보니까 이 세 가지는 등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돼 있죠? 막 그런 내용까지만 알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목적물의 이거 뭡니까? 시험에 거의 나온다.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물의 범위. 이 잘 미쳐야 되거든요.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칠 것 같지요? 예?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예? 자, 그러니까 출제료도 내면서 보니까 미칠 것 같거든. 예? 그래서 시험에 잘 냅니다. 목적물의 예? 자,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범위. 목적물의 범위 나와 있습니까? 범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딱 좋은 게 자, 뭐다? 주유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주유수를 그리죠 이때. 그립니다. 자, 그래서 SKE 합시다. SKE
뭐 비슷하더라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SK 합시다. SO일 할까요 그러면? 네. SK SO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 주역입니다. 주역이. 뭐 이상하게 생겼다라도 주역이라 생각하세요.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요게 주유기. 주유기는 주물입니까? 종물입니까? 자 일단 주유소가 주물. 주유기는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물입니다. 종물. 자, 그러면 밑에 가면은 요 밑에 이제 무슨 탱크 있습니까? 유류 저장 탱크 있죠. 유류 저장 탱크는 뭡니까? 보함물입니다. 보함물이야.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 2층하고 1층에 자, 1층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들어봤어요? 네,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월세가 300만 원 떨어져. 이 월세는 뭡니까? 과실. 맞나요? 네, 과실. 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땅이 이제 수용이 되거나 되면은 화재 뭡니까? 자, 화재 보험금도 있고 수용 보상금도 있죠. 우리 앞에 했습니다. 수용 보상금. 화재 보험금. 자, 이런 것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게 무슨 대위? 물상대위. 이 물상대위 할 때 설명했죠?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주물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이 소유자가 갑인데, 주유소의 소유자 갑인데, 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이에 누구냐? 저당권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 주유소의 저당권을 뭐 해놨다고요?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유료 저장 탱크 부안분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치고, 종물이 주유기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변제를 못하면, 주유소 난리쁘면, 병이태 난리쁘면, 뭐도 주유기도 넘어옵니까? 넘어오고, 유전탱크도 같이 넘어오죠?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부안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을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뒤에 부합시킨 물건에도 미쳐 안 미쳐? 장사 잘 돼가지고 유리장 뭡니까? 주유기를 한 개 더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쳐 안 미쳐? 미치고. 장사가 더 잘 돼가지고 탱크도 더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아시겠죠? 자, 설정, 우리 판소도 보시니까 설정 전에도 미치고 설정한 후에 부합시켜도 미친다 했죠.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설정한 후에 부합시킨 물건을 미치지 않는다. 이 틀리면 저 미치는 거야, 이거. 얘기했죠? 미친다 해야 돼,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 미친다 다 맞추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하냐? 이거 합니다. 증축. 들어나 봤어요? 자, 요 한 층을 증축했다고요. 응? 증축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왜? 이 증축한 부분도 여기에 뭐 하니까? 부합을 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나중에 중개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설명해 줘야 돼. 경매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주유기 미쳐요? 미친다. 유사탱크도 미친다. 증축한 부분은 어떻게 된대요? 미친다. 미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설명돼야 돼.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자, 그런데 이 과실은 미쳐요? 안 미쳐요? 과실과 물상대위는 원래 미치지 않는데 뭐한 후에? 압류 후에 미친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유소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는데 여기 월세가 나오는데 월세는 누가 받습니까? 얘가 누구 이름? 얘 이름이 뭐야? 설정자가 받죠. 설정자가 돈 잘 갚으면은 월세 이 저당권 돈 잘 갚으면은 누가 과실 먹습니까? 설정자가 과실 주체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안 갚아가지고 이제 목적물에 압류를 하면서 저기 있는 2층, 1층에 뭔가 임차인에 전화합니다. 이제 과실은 월세는 내인테 넣어라. 은행에 넣어라. 만 후에? 압류 후에. 맞죠? 압류 딱 날리면서 이제 저쪽에 집주인한테 좀 보내지 마세요.
우리한테 보내세요. 은행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압류 후에 미친다고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미치는 시죠 또 있어요. 자, 잘 미쳐봅시다 우리. 토지의 저당권을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자.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토지에만 저당 설정했잖아.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안 미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거든.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을이 건물 지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리 달라지겠죠? 토지 저당권 설정해놔도 건물에 미치나 안 미치나? 안 미칩니다. 자, 여기에 농작물을 을이 심었어요. 미쳐 안 미쳐? 농작물 누구인데?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죠? 경작자 수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미쳐 안 미쳐? 안 미칩니다. 누구다? 경작자 소유다. 나무 심었다 이 말이에요. 나무는 부합하죠? 미쳐요.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들어봤죠?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임목 등기가 되면은 임목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다고? 을 앞으로 돼 보면은 밑에는 미쳐 안 미쳐?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돼서 미치지 않는다. 됐어요? 이게 이제 뭡니까? 미친다 시리즈의 끝판왕입니다. 자, 한 개 더 하면 마지막 끝판왕에서 시험에 4번 나왔던 거. 자, 아파트에 보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501호 있죠? 501호가 뭐라고요?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이야. 자, 그러면은 이 전유 부분에 보면은 여기 뭡니까? 승강기가 있고 복도가 있고 계단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공용 부분에도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전유 부분에 자, 이게 갑인데 소유자 갑인데 을이 1억을 빌려주고 설정을 하면은 공용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고 자, 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 말이야. 미친다. 아시겠죠?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여러분이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라 못 가. 그래서 대지 사용권 있기 때문에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에 무슨 권리입니까? 종된 권리입니다. 그럼 주된 권리에 저당권 설정하면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됐어요? 이게 뭡니까? 미친다 시리즈의 끝이다. 알겠죠? 이거만 정리하면은 미친다 시리즈는 다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갑시다 이제. 자, 348페이지에 358조 나옵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자, 부합된 물건이 무슨 물?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 규정이나 설정이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안 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가지고 전후에 불문하고 미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밑에 2번의 별표 유료수당 탱크 주유기 미쳐 안 미쳐? 경매 목적물이 된다 미친다 이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또 명인 방법을 갖추면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 돼 있잖아.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 미쳐 안 미쳐? 안 미치고 건물 미쳐 안 미쳐? 지금 해놨잖아. 이게 다 해놨고 그러니까 다 그려놓고 했는데 줄만 긋고 있는데 지금 아시고 있죠?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밑에 가면은 일단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저당권이 미친다는 것은 부합된 물건은 부합에 기초된 저당권의 경매에 따라 당연히 경락인에게 이전된다는 의미다. 맞죠? 밑에 바로 밑에 줄 것이고 경매 목적물이 평가되지 않아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판례 보기 첫 번째 판례 내용입니다. 평가되지 않아도 미쳐 안 미쳐? 미치고 그 두 번째 판례 증축 부분 나왔죠? 증축 부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래서 맨 밑에 연하게 되어 있는 거 세 번째 줄 가니까 현관펜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 말이야.
자, 토지에 대한 규명에서 지상 건물의 토지와 그 토지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맞아 틀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종물로 보지 않으니까 미쳐 안 미쳐? 안 미칩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5번입니다. 불상 보증인 또는 제3자의 제3 취득자에서 부합이 행해져도 저당권자는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여기서 포인트가 부합이 됐잖아.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미칩니다. 자, 6번에 줄 것이고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치니까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거가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세 번째 줄.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경매 개시 결정되면 어디까지 미친다라고? 대지 사용권까지 미친다. 종된 권리는 다 있죠?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4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은 전유물 경매가 진행되면은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가 있습니까? 판례가 그 대지 사용권에도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 미친다 시리즈는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로 가겠습니다. 359조에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자, 현관편에 주셔야 돼요. 뭐가 있은 후에?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에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아, 과실은 뭐한 후에 미친다가 포인트야? 압류 후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과실을 먹으려면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하지. 설정자가 돈을 안 주니까 네 과실 이거 월세 내는 건 내한테 달라고 은행에 통지해야 되죠? 그래야 된다고. 통지해야 돼. 통지하지 않으면 알아 몰라? 모르잖아. 과실도 누구 주겠어요? 설정자 주겠지. 맞죠? 네, 그 얘기입니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압류하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번하고 2번 내용이 이제 설명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밑에 판례보기 있죠? 저당 부동산의 압류 이후에 현관편에 주고. 자, 저당 부동산의 차임 채권 나왔죠? 차임 채권이 뭐야? 과실 미쳐 안 미쳐? 뭐한 후에? 압류에.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차임 채권은 과실을 생각하고 여기 나왔잖아. 이게 월세 300만 원. 월세 300만 원 뭐라고요? 과실. 뭐한 후에 미친다? 압류 후에입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말합니까? 차임 채권이 하잖아. 차임 채권을 과실합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저당권의 우선 변제인데 그 내용은 자, 뒤에 보기를 하고 36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폈습니까?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중첩 부분 미쳐 안 미쳐? 독립의 효용이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부합하죠? 미칩니다. 기업법 미치고. 니은번은 토지 임차권은 종된 권리 맞죠? 자, 임차권은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종된 권리에 효력이 미치고 디귿번에 전유분이 저당권 설정하면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도 미친다. 자, 세 개 다 뭡니까? 미친다. 됐어요? 27회 때 나왔던 거예요. 미친다. 됐어요? 뭐 이래 나오면 안 어렵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설명했고, 자, 어디를 가냐면은 이제 경매에 있어서의 저당권 실행과 우선 변제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판서 또 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일단 36페이지. 판소노트 36페이지. 물권의 효력에서 우선적 효력 나옵니까? 복습해 봅시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더라? 물권이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고. 자,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은
저당권과 전세권이 충돌하면 성립의 선후. 지상권이 위에 있으면은 지상권이 있고 위에 있고 밑에 저당권이 있으면은 경매가 들어가도 지상권 살아있죠? 성립의 선후라고.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경매 들어가도 전세권 살아있죠? 이거 살아있나 안 살아있냐는 전 뭡니까? 성립의 선후. 순위 어떻게 되는데? 성립의 선후.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내가 소유권 갖고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이 경매 난리부죠. 소유권을. 맞죠? 내가 또 뭡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전세금을 반환 안 했다 그러면 전세권이 경매 난리부죠. 그럼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항상 제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채권과 채권은 평등이죠? 자, 위로 올라가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물권이 우선하죠. 왜 채권이 더 우선하는 경우가 밑에 채권을 뭐 했을 때 가등기,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주임법, 상임법에서 주주하거나 사건을 했을 때 대항생이잖아요. 이럴 때는 얘들은 채권이지만 물권으로 취급이 됩니다. 근데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최우선입니다. 소액보증금, 3개월치 임금 재보상금은 최우선입니다. 당해세도 마찬가지고. 당해 목적물 부담세금 최우선입니다. 됐어요? 자, 요 내용이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야. 350페이지에 경매에 의해서 저당권 실행과 우선 변제적 효력 나와 있죠? 있습니까? 맨 밑에 가서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 목적물상의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만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무슨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경매가 들어왔다 하면 저당권 밑으로는 싹 다 자기뿐만 아니라 저당권 밑으로는 싹 다 뭐합니까? 소멸을 합니다. 됐고 옆에 가서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있습니까? 자 최선순위 저당권 이전에 행함표 다 해놓고 그럼 저당권 이전에 앞에 이 말이야. 용의물권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있다. 경매 들어가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다만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 시 원칙으로 전세권 소멸하지 아니하나 무슨 요구하면은 배당 요구하면은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뭐 요구하면은 배당 받아가겠다는 거는 소멸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2번 보세요. 두 번째 줄 즉 찾았어요?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두 번째 전세권, 지상권 얘네들이 들어왔다고. 알겠죠? 후에 2번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 2번이 경매 실행하면은 1번부터 밑에 싹 소멸이죠? 자, 요게 이제 어디냐면 우리 판서 노트에 자, 판서 노트에 65페이지 65페이지 폈어요? 자 그럼 요 전세권자 빼보고 자 여기 1번 저당이 있고 위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있죠?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경매가 2번 저당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선순위 저당권 밑으로부터는 싹 다 소멸이죠. 1번도 소멸, 얘도 소멸, 얘도 소멸입니다. 얘들은 뭐만 받아간다고요? 배당만 받아간다. 됐죠?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4번 내용이야. 4번 책에 4번 있습니까? 자 즉 다음부터 1번 저당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이 있고 2번이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2번이 경매에 들어가면 1번 밑으로 자기 1번 또 소멸이고 밑에 애들 다 소멸합니다. 뭐만 받아갑니까? 옆에 적거나 배당만 받아간다고. 배당만 받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 나옵니까? 나와있죠? 자 밑에 가서 이제 밑에 가서 요게 이제 159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매각대금의 배당 순위 나와있죠? 그 밑에 1번부터가 159페이지 참조입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하고 일반 채권하고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채권하고 물권이 뭐 저당권 아닙니까? 충돌하면 물권 저당권이 언제나 우선.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담보물권과의 관계 전세권과 저당권은 성립의 선후 시간적 순서에 의한다. 성립의 선후. 자 밑에 가서 최우선은 아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A번에 소액보증금 나와있죠? 보증금 중 일정액. 그 다음에 B번에 3개월 지임금 재보상금 최우선이죠?
자, 당해세 빠졌네. 당해세 적어놓으시고 A, B, C 해가지고 C가 당해세. 그 세 가지는 뭐라고요? 최우선이다. 최우선. 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임차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임법에서 주 들어봤어요? 자, 주조 했을 때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세 나오네. 국세는 당해세는 뭐라고요? 최우선이죠? B번 내용입니다. 자, 당해세는 최우선입니다. 자, 밑에 저당권 실행과 대항에 있는 용익물과의 관계. 자, 요건 아까 뭐랬어요? 자, 어떤 내용을 했냐면 우리 판소도 지금 몇 페이지 펴놨습니까? 65페이지 폈죠? 네. 자, 우리가 1번 저당권 위에 있는 전세권은 1번 저당권 위에 있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애들은 임차권 애들은 경매가 들어가도 얘는 살아있죠. 인수주의입니다. 인수주의. 경매 들어가도 경락이 받아야 돼. 근데 밑에 있는 전세권자는 2번이 경매가 들어가도 요 최순실이 전하고 밑으로는 싹 다 소멸하고 뭐만 받아갑니까? 배당만 받아가잖아. 맞죠? 얘는 삭제돼 버립니다. 무슨 주의다? 삭제주의. 그러면은 삭제가 되느냐 인용이 되느냐는 뭘 기준합니까? 최선순이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면 살아있고 밑에 있으면 소멸하고. 알겠어요? 자, 그게 있습니다. 그게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용익물권은 무슨 주의고? 인수주의. 타이틀만 딱 보면 돼요. 352페이지 하고 있어요. 352페이지에 자, 저당권 설정 전에 현관편이시고 전에 용익물권은 인수주의죠. 근데 이번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는 소멸주의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그럼 인수되느냐 삭제되느냐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최선 현관편이시고 최선순이 저당권의 우열로 정해진다. 이해됐어요? 물상대위 아까 했죠? 뭐한 후에 미친다? 압류 후에 미친다고요. 물상대위 읽어볼게요. 물상대위란 담보물의 멸실 훼손 공유진수로 인하여 담보권 설정자가 받은 금전 등의 대상물에 효력이 미치는 거다. 맞아요?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험금 청구권에 효력이 미치는 걸 말한다. 찾았습니까? 화재 보험금 미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저당권에는 무슨 대위 인정됩니까? 근데 유치권은 아까 뭐랬어? 없다 했잖아.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위 객체는 세 번째 줄 나왔잖아. 공용지수인 경우 보상금, 보험금, 전세권에도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됩니다. 자, 밑에 판례복이 나와요. 화재 보험금상 나와 있죠.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딱 중간에 화재 보험 계약상 딱 현갑해 놓고 물상대위 된다 하면 돼. 적극이 된다. 됐어요? 세 번째 줄 것이고. 그래서 연하게 된 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의 포인트는요, 두 번째 줄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줄. 자, 협의 취득할 때는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상대위 안 돼요. 그 밑에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진하게 된 거 두 번째 줄 협의 취득 나와 있습니까?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 이게 시험이 몇 번 나왔어요. 오늘 저당권 파트 좀 풀어보세요. 물건 보면은 협의 취득일 때는 물상대위 돼 안 돼? 안 된다. 27회 때 나왔다고 봅니다. 27회 때 강제 수용일 때는 물상대위가 됩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 판례에서 다섯 번째, 네 번째 줄 가면은 협의에 따라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물상대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할 것이다 돼 있어요. 아, 거기 있어. 거기 끝이야. 넘기면 돼. 자, 물상대위 하기 위한 방법 27회 때 나왔던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27에 기초해 놓으시고,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줄 거야 돼.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받기 전에 현관펜. 지급받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압류나 가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됐어.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좀 더 할까요? 전혀 맞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일괄견매충분하고 다음 시간에 요 조금 끝내고 1시간 정도 하면 끝납니다. 끝나고, 자, 계약법 들어가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